우즈베키스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중앙아시아 한가운데 숨겨진 신비로운 땅, 고대 실크로드의 찬란한 역사가 여전히 고대 벽돌이에 울려 퍼지고 있는 곳입니다. 이곳에서는 수천 년 된 요새들이 사막 한가운데 우뚝 서 있고, 평평한 전통방은 신성한 보물처럼 존중받으며, 결혼식 연회에는 커다란 솥에 붉은 불꽃 위에서 지은 향긋한 쌀밥 플로프 가빠질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즈베키스탄은 단지 역사만으로 가득 찬 나라는 아닙니다. 이곳에서는 낮에는 등산을 하고 밤에는 전통시장의 노란 불빛 아래서 차를 마시며 단 50달러, 약 6만 7천 원, 도 쓰지 않고 도왕처럼 살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이 나라에 대한 15가지 놀라운 사실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15번. 세계적으로 드문지리적 위치를 가진 나라. 우즈베키스탄은 중앙아시아에 위치해 있으며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아프가니스탄, 투르크메니스탄 5개국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우즈베키스탄이 전 세계에서 단두개뿐인 이중 내륙국이라는 사실입니다. 자신은 물론이고 인접한 모든 나라들 또한 해안선이 없습니다. 나머지 한 국가는 스위스와 오스트리아 사이에 위치할 리히텐슈타인입니다. 바다에 면한 항구가 없기 때문에 우즈베키스탄에서 수출입되는 물품은 최소 2개 국가를 거쳐야만 국제시장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약은 우즈베키스탄이 내륙 운송망을 적극적으로 개발하도록 만들었고, 해상 운송 대신 도로와 철도 운송에 의존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 중앙아시아 최대의 내륙 항구 중 하나가 건설되었습니다. 나보이시에 위치한 이 항구는 현대적인 물류 허브로서 화물을 집결시켜 처리한 후 철도나 도로를 통해 인접 국가들로 운송하는 육상 관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즈베키스탄이 면적은 약 45만 km로 중앙아시아에서 세 번째로 넓은 나라입니다. 지형 대부분은 사막이며 그중 가장 유명한 사막은 세계에서 15번째로 큰 키질쿰 사막입니다. 해안선이 없는 사막 국가인 만큼 심각한 물 부족 문제에 직면해 있지만 그 혹독한 자연 조건은 오히려 놀라운 생태계를 만들어냈습니다. 이곳에는 매우 독특한 식물들이 자생하는데 평소에는 거의 보이지 않다가 비가 조금 내리거나 습도가 오르면 몇 주 사이에 화려하게 만개하며 사막 전체가 꽃의 용단으로 변합니다. 그 장관은 보는 이에 숨을 멎게 만들 정도입니다. 2024년 기준 우즈베키스탄이 인구는 약 3,600만 명으로 중앙아시아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국가입니다. 인구의 약 80%는 우즈벡인이며 나머지는 러시아인, 타지크인, 카자흐인, 타라칼파크인, 타타르인, 그리고 스탈린 시대에 이주한 한국인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즈베키스탄은 한반도 외부에 존재하는 네 번째로 큰 고려인 공동체를 가진 나라 중 하나입니다. 우즈베키스탄은 대륙성화 열대기후에 속하며 겨울은 매우 춥고 여름은 매우 덥습니다. 여름에는 기온이 섭씨 45도까지 오르며 겨울에는 섭씨 30도까지 떨어지는 등 아시아에서도 가장 큰 온도 차이를 가진 나라 중 하나입니다. 이러한 극단적인 기후는 우즈벡인이 생활 방식과 문화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전통 가옥은 보통 지하에 일부를 지어 여름에는 자연 냉방, 겨울에는 자연 난방이 가능하게 설계되어 있으며 현대적인 냉난방 시스템 없이도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14번. 우즈베키스탄의 엄격한 금지 규정들. 우즈베키스탄에는 외국인 관광객이 무심코 위반할 수 있는 다양한 규정들이 있으며 그 결과는 단순한 벌금에 그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행위는 징역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가장 논란이 되는 사안 중 하나는 LGBT 커뮤니티에 대한 정부의 태도입니다. 남성 간 동성애는 불법으로 간주되며 최대 3년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우즈베키스탄은 중앙아시아에서 여전히 동성애를 범죄로 규정하는 묘산되는 국가 중 하나이며 이로 인해 LGBT 개인들은 신분을 숨기고 차별과 체포의 위협 속에 살아가야 합니다. 또한 우즈베키스탄의 법 체계는 다른 여러 엄격한 금지 사항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도박과 마약 사용은 전면 금지되어 있으며 20세 미만은 음주 및 흡연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미성년자에게 술이나 담배를 판매한 사업체는 중대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규제는 도시뿐만 아니라 농촌에서도 철저하게 시행됩니다. 일상생활에서도 외국인은 전통적인 예절 규범을 모르고 행동할 경우 곤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는 악수 규칙입니다. 우즈베키스탄에서는 남성이 여성과 악수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으며 대신엔 손을 왼쪽 가슴 위에 올리고 고개를 살짝 숙이는 것이 예의입니다. 악수는 오직 남성들 사이에서만 허용되며 이 규칙을 따르지 않으면 지역 문화를 존중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입국 시에도 관광객은 매우 사소해 보이는 물품이나 행동이 법적으로 엄격히 규제됨을 알아야 합니다. 포르노 자료는 인쇄물뿐 아니라 디지털 형태도 금지되어 있으며 이를 소지하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이상한 규정은 코드인이 포함된 의약품에 관한 것입니다. 이는 감기약이 낮은 통제에 흔히 포함된 성분이지만
우즈베키스탄에서는 통제약물로 분류되어 신고 없이 반입하면 공항에서 바로 기소될 수 있습니다. 우즈베키스탄은 개인의 행동뿐 아니라 기업 활동도 엄격히 감시합니다. 음식이나 귀중품을 무료로 배포하거나 지나치게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는 행위는 경제적 질서와 사회 안정에 혼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금지되어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슬람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우즈베키스탄은 법적으로 주류 판매를 허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정부는 일부 식당의 주류 판매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이를 거부하는 경우에 허가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이는 종교적 극단주의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또한 패스트푸드에 대해서도 정부는 엄격한 관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학교와 교육시설 인근 매장에서 패스트푸드 판매를 금지함으로써 청소년들의 불건전한 식습관을 억제하려 하고 있습니다. 13번. 우즈베키스탄 여성에 대한 오해. 우즈베키스탄 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슬람 보수 국가를 떠올리며 여성들이 반드시 몸을 가리는 옷을 입고 엄격한 규율을 따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전혀 다릅니다. 이 나라 위 여성들은 자신만의 스타일에 따라 옷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여름에는 짧은 치마나 티셔츠, 청바지를 입는 등 서구 국가 위 여성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전통 의상은 주로 명절이나 특별한 행사 때만 입습니다. 극단적인 일부 이슬람 국가들과 달리 우즈베키스탄 여성들은 교육과 노동의 권리를 제한받지 않으며 적극적으로 사회, 경제적 활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교육, 의료, 언론, 비즈니스, 심지어 정치 분야까지 진출해 있으며 통계에 따르면 현재 여성은 우즈베키스탄 정치권이 약 17.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러시아를 포함한 일부 구소련 국가보다도 높은 수치입니다. 잘 알려지지 않은 사실은 최근 점점 더 많은 우즈베키스탄 여성들이 해외에서 일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러시아, 한국, 터키에서 일하는 경우가 많으며 아시아의 다른 국가들과 달리 서비스업이 아닌 농업, 제조업, 소매업 분야에서 종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들은 귀국 후 저축한 자금으로 작은 가게를 열거나 자녀 교육에 투자하거나 주택을 깨보수하는 데 사용합니다. 이로 인해 국제적인 감각을 갖춘 독립적인 현대 여성 세대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일상 속에서도 우즈베키스탄 여성들은 공동체로부터 존중받으며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억압받는 존재가 아닙니다. 남성들은 버스에서 자리를 양보하거나 무거운 짐을 들어주는 등 여성들에게 예의를 표하며 그들의 의견에 귀 기울이는 문화도 자리 잡고 있습니다. 세계가 우즈베키스탄 여성이 현대적이고 자신감 넘치는 모습을 잘 모르는 이유는 이 나라가 최근 몇 년 전부터야 관광을 허용하기 시작했고 중앙아시아에 대한 국제 언론의 보도가 적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직접 방문해보면 우즈베키스탄 여성들의 따뜻함과 세련됨, 당당함에 놀라게 될 것입니다. 또 하나 흥미로운 점은 과거 우즈베키스탄 여성들이 금리를 통해 부와 사회적 지위를 표현하는 전통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에는 특히 도시 지역의 젊은 층 사이에서는 이런 풍습이 점차 사라지고 있으며 현대적이고 국제적인 미적 감각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골 지역이나 나이 든 여성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황금빛 미소를 볼 수 있습니다. 우즈베키스탄 여성들에 대해 더 알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댓글에 1번을 눌러주세요. 12번. 세계적인 금 생산국 중 하나. 우즈베키스탄은 세계에서 손꼽히는 금 생산국 중 하나로 현재 금 채굴량 기준으로 세계 4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가장 유명한 금광은 수도 타슈켄트에서 서쪽으로 400km 이상 떨어진 무룬타우 광산입니다. 이 광산은 1958년에 발견되었으며 현재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노천금광입니다. 무룬타우 광산은 국영기업 인나보이 광산, 재련복 합체가 관리하고 있으며 이 회사는 세계 10대 금 미도라늄 채굴 기업 중 하나입니다. 세계 광물 통계 영감에 따르면 우즈베키스탄은 연간금 생산량 기준으로 세계 9위입니다. 지금까지 무룬타우 광산은 약 1,600톤의 금을 국내 시장에 공급했으며 남은 매장량은 2032년까지 채굴 가능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러나 금은 우즈베키스탄의 경제력을 뒷받침하는 유일한 자원이 아닙니다. 이 나라는 석유, 천연가스, 석탄, 우라늄 등의 자원도 풍부하게 보유하고 있어 중앙아시아의 잠재적 에너지 중심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더욱이 대부분이 건조하고 기후가 혹독한 지형임에도 불구하고 우즈베키스탄은 농업 부문에서도 안정적인 성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목화는 이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농산물 중 하나로 하얀금이라 불립니다. 우즈베키스탄은 세계 5대 목화 수출국 중 하나이며 이는 수출 수익의 핵심일 뿐만 아니라 수백만 명의 농업 및 섬유 산업 종사자들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지속가능한 목화 산업 육성은 열악한 자연 조건을 경제적 가치로 전환시킨 대표적 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금과목화 외에도 우즈베키스탄은 특별한 농산물인 멜론으로도 유명합니다. 대륙성 기후와 강한 햇볕, 높은 기온 덕분에 멜론은 아주 잘 자라며 달고 향이 강하며 과즙이 풍부한 특징을 가집니다. 우즈베키스탄의 멜론 재배 역사는 2000년 이상이며 100가지 이상의 품종이 세대를 거쳐 전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겨울 멜론 품종인 구야비, 타다카본, 우메르바키, 쿠보스는 수개월간 저장해도 맛과 향을 유지할 수 있어 인기가 많습니다. 2023년 우즈베키스탄은 멜론과 수박 약 14만 9천 톤을 수출해 전체 과일 채소 수출량이 약 8.7%를 차지했으며 이로 인해 약 12억 달러, 약 1조 6,500억 원 의외화를 벌어들였습니다. 11번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지하철 시스템. 우즈베키스탄의 수도 타슈켄트에 위치한 지하철은 세계에서 가장 깨끗하고 인상적인 지하철 시스템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중앙아시아 최초의 지하철로 1977년에 개통되었습니다. 일반적인 현대식 지하철과는 달리 타슈켄트의 각 지하철역은 지하의 술작품처럼 설계되어 있습니다. 천장은 화강암으로 마감되어 있고 기둥은 대리석으로 만들어졌으며 벽은 무조장식으로 꾸며져 있고 샹들리에 조명이 엄숙하면서도 독특한 공간을 연출합니다. 일부 역은 유명 작가나 과학자를 주제로 삼고 있으며 또 다른 역들은 달과 별, 우주 등을 모티브로 한 추상적이고 고전적인 소비에트 양식으로 장식되어 있습니다. 지하철 외에도 기차는 현지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주요 교통수단 중 하나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기차 승무원들이 군복 스타일의 유니폼을 착용하고 엄격한 규율을 지키며 근무한다는 점으로 마치 오래된 클래식 영화 속 한 장면에 들어온 듯한 느낌을 줍니다. 도심을 걷다 보면 우즈베키스탄의 또 다른 특징을 쉽게 알아볼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도로에 넘쳐나는 쉐보레 차량입니다. 택시, 자가용, 경찰차에 이르기까지 대부분이 쉐보레 차량입니다. 이는 우즈베키스탄 정부가 자동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시행한 정책 덕분입니다. 2008년 우즈베키스탄은 제너럴 모터스, GM와 협력 협정을 체결하여 자국내에서 쉐보레 차량을 조립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지 생산 차량은 강력 환보 조금을 받아 가격이 7,000,014, 000달러, 한화약 960만 1,930만 원에 불과한 반면 수입차는 매우 높은 세금이 부과됩니다. 그 결과 쉐보레는 우즈베키스탄 자동차 시장의 94%를 점유하며 압도적인 점유율을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토요타, 혼다, BMW와 같은 외제차는 고급차로 분류됩니다. 연간 평균 소득이 약 2,500달러, 약 345만 원 정도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이 우즈베키스탄 국민들이 자동차를 소유할 수 있는 것은 이러한 정부의 지원 정책 덕분입니다. 또한 도심과 주거 지역에서는 여전히 라다, 모스크 비치, 바즈와 같은 구소련 시절의 오래된 차량들을 볼 수 있으며 이들은 현재까지도 정기적인 정비를 통해 일상생활에서 잘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런 차량들은 오래되었지만 당시의 견고한 기계 설계 덕분에 여전히 잘 작동합니다. 하지만 외딴 시골이나 카라칼파크스탄과 같은 사막 지역에서는 교통수단이 완전히 다릅니다. 이곳에서는 말, 소수레, 낙타가 여전히 일상적인 이동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10번. 법적으로는 금지된 일부 다처제, 그러나 여전히 존재한다. 많은 이슬람 국가에서 남성이 재정적 능력과 공정한 대우가 가능하다면 최대 4명의 아내를 둘 수 있는 일부 다처제가 허용됩니다. 우즈베키스탄도 이슬람 국가이기 때문에 이 제도가 적용될 것이라 생각되지만 놀랍게도 우즈베키스탄은 법적으로 일부 일처제만을 인정하며 일부 다처제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슬람에서는 허용되더라도 우즈베키스탄의 결혼법은 소비에트 시대의 영향을 받아 오직 한 명의 배우자만 인정합니다. 종교의식이나 동거 형태로 두 번째 결혼을 하더라도 공식적으로는 불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는 비공식적인 형태의 일부 다처제를 유지하는 사례가 존재합니다. 남성이 법적으로 첫 번째 아내와 결혼한 뒤 두 번째 여성과 종교식 결혼을 하거나 동거를 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두 번째 아내는 가족이나 공동체 내에서는 받아들여질 수 있으나 법적 권리는 없습니다. 일부 사람들이 이 방식을 선택하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예를 들어 첫 번째 아내가 아이를 낳지 못하거나 남성이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경우 양가 가족이 합의해 조용히 두 번째 결혼을 허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일반적인 사례는 아니며 특히 교육 수준이 높은 도시 지역에서는 여성들이 결혼의 평등권을 강하게 인식하고 있어 점차 사회적으로 반대 여론이 커지고 있습니다. 우즈베키스탄의 결혼 문화에는 이외에도 흥미로운 관습들이 있습니다. 예비 신랑은 결혼 전 반드시 건강검진을 받아야 하며 여기에는 HIV와 일부 전염병 검사도 포함됩니다. 건강진단서 없이는 결혼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이는 공공보건과 가족복지에 대한 정부의 관심을 반영하는 제도입니다. 결혼 선물 문화도 독특한데 아시아 여러 나라처럼 연금을 주는 대신 대부분의 하객들은 TV, 전자레인지, 청소기, 장식용 카펫, 이불, 베개, 주방용품 등 실용적인 가전과 생활용품을 선물합니다. 이는 신혼부부가 새로운 삶을 안정적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전통입니다. 먼 곳에서 오거나 선물을 준비하려 여유가 없는 일부 하객들만 연금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식이 끝나면 신혼부부는 생활 필수품을 대부분 갖춘 상태에서 결혼 생활을 시작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은 4명의 아내와의 결혼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한 사람과의 헌신된 사랑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래에 당신의 선택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9번 실크로드의 심장. 우즈베키스탄은 고대 실크로드에서 가장 중요한 중심지 중 하나였습니다. 이 고대 교역로는 중국과 유럽을 연결했으며 중앙아시아 사막지대에 위치한 우즈베키스탄은 주요 중간기착지 역할을 했습니다. 상인들은 이곳에서 물을 보충하고 말들을 교체하며 휴식을 취하고 물건을 교환했습니다. 이러한 전략적 위치 덕분에 우즈베키스탄은 수세기 동안 상업, 종교, 문화의 중심지로 성장했습니다. 그러나 해상무역로가 발전하면서 실크로드의 중요성은 점차 사라졌고 전쟁과 세월의 흐름 속에 많은 도시들이 쇠퇴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영광의 시대를 보존하기 위해 대규모 복원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그중 주목할 도시들은 히빠, 부하라, 사마르칸트입니다. 히바는 우즈베키스탄 서쪽에 위치한 고도로 6세기에 세워졌으며 카라쿰 사막 근처에 있어 실크로드 대상단의 중요한 중간기착지였습니다. 도심 한가운데에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이창칼라라는 성벽 도시가 있으며 두께 수미터의 진흙벽은 수세기를 견뎌왔고 현재도 많은 가정이 그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히바는 푸른 타일로 장식된 이슬람 사원, 역사적인 묘지, 전통 수공예 시장으로 유명하며 황혼에 번지는 노란 조명이고 풍스러운 분위기를 짜내어 현지인들이 웨딩 사진을 찍는 명소로 사랑받고 있습니다. 부하라는 실크로드 여정이 2번째 정착지로 수세기 동안 상업과 교육, 이슬람 신앙의 중심지였습니다. 이 지역에는 5,000년 전부터 사람들이 살아왔고 부하라라는 도시는 그중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역사를 지녔습니다. 현재도 140개 이상의 역사적 건축물이 남아있으며 이슬람 사원, 마드라사, 신학교, 전통시장이 그 전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1993년에는 부하라의 역사 중심지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되며 상업적 가치뿐 아니라 문화적, 문명적 기여가 인정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마르칸트는 우즈베키스탄의 보석 같은 도시로 3,000년 이상의 역사를 지닌 중앙아시아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 중 하나입니다. 페르시아, 중국, 인도, 아랍 문화가 교차하는 문명이 요충지였으며 실크로드 시대에는 비단, 보석, 유리 제품, 서적이 오가는 중요한 중개지였습니다. 오늘날 사마르칸트는 레기스탄 광장, 거대한 푸름돔의 이슬람 사원들, 과거의 찬란함을 재현한 복원 건축물들로 인해 세계적인 관광 명소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8번 중앙아시아에서 가장 크고 오래된 수도. 타슈켄트는 우즈베키스탄의 수도이자 중앙아시아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도시로 300만 명 이상의 인구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우즈베키스탄 북서부에 위치한 이 도시는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지로 2000년이 넘는 역사를 자랑하며 한때 실크로드의 중요한 중간기착지였습니다. 식민지 시기에는 러시아령 투르키스탄의 중심지였고 이후 소련 시절에는 중앙아시아의 여러 공화국의 수도 역할을 하였으며 현재는 독립국인 우즈베키스탄의 수도입니다. 도시를 대표하는 명소 중 하나는 초르스바자르로 중앙아시아에서 가장 크고 오래된 야외 시장입니다. 이곳에서는 신선한 농산물, 말린 과일, 향신료, 의류, 수공예품, 기념품까지 다양한 품목을 판매하며 도시 중심에 위치해 있어 현지인뿐 아니라 관광객들에게도 인기 있는 장소입니다. 이외에도 전통 건축물이 모여있는 곳이가지, 광대한 알리셰르나보이 국립공원, 그리고 우즈베키스탄 국립역사박물관, 미술관, 알리셰르나보이 박물관 등 역사와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명소들이 많습니다. 밤이 되면 타슈켄트는 낮과는 전혀 다른 매력을 드러냅니다. 텔레비전 타워 주변은 루프탑바들이 줄지어 있으며 오후 9시부터 자리가 가득 찰 정도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칵테일부터 지역 맥주, 보드카, 위스키까지 다양한 주류를 제공하며 클럽은 새벽 4시까지 문을 엽니다. 현대적인 음악과 전통 민속 리듬이 어우러진 클럽 분위기와 함께 젊은이들이 모여 거리에서 즉흥 공연과 춤을 선보이며 행인들과 함께 어울립니다.
몇몇 레스토랑에서는 내부나 광장 앞에서 전통 춤 공연도 진행합니다. 자정인 어문 외에도 초로수 시장 주변은 여전히 활기차며 양고기꼬치구이, 탄두루빵, 녹차 등을 파는 야시장 포장마차가 밤새 문을 열고 지역 주민과 관광객을 맞이합니다. 7번. 우즈베키스탄에서 이슬람과 러시아어가 퍼지게 된 역사. 우즈베키스탄은 역사적으로 여러 제국이 지배를 받으며 복잡한 역사를 겪었습니다. 고대에는 아케메네스 왕조와 사산 왕조 시절 페르시아 제국의 일부였고, 이로 인해 도시계획, 건축기술, 언어, 생활습관 등 다양한 방면에서 페르시아 문화의 영향을 깊이 받았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는 오늘날까지 일부 농촌 지역에서 사용되고 있는 페르시아식 관계 시스템이 있습니다. 8세기에 아랍군이 중앙아시아로 진출하면서 이슬람이 유입되었고, 정복이 후 새로운 통치자들에 의해 전파되기 시작한 이슬람은 점차 교육, 무역, 문화 전반에 깊이 스며들며 지역사회의 일상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사마르칸트와 부하라는 곳 이슬람 세계의 중요한 중심지로 발전하였고, 이곳에는 코란과 과학 등을 연구하는 모스크, 종교학교, 도서관 등이 세워졌습니다. 현재 우즈베키스탄 인구의 약 90% 가수니파 이슬람을 신봉하고 있으며 그 영향은 종교적 신념뿐 아니라 건축, 복장, 축제, 공동체 구조 등 현대 사회 전반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19세기 말 우즈베키스탄은 러시아 제국에 점령되며 새로운 역사적 국면에 들어섰습니다. 이후 약 200년 동안 러시아의 통치를 받았고 1917년 10월 혁명 이후에는 소비에트 연방위공화국으로 편입되어 사회주의 체제 하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소련 시기에는 전통 종교 민문화가 억제되었고 러시아어과 교육, 행정, 언론 등 공식 언어로 자리 잡았습니다. 1991년 소련 해체 이후 우즈베키스탄은 독립을 선언하였고 초대 대통령 이슬람 카리모프는 2016년 사망할 때까지 국가를 이끌었습니다. 비록 현재는 독립국가지만 러시아어의 영향은 여전히 강하게 남아있으며 인구의 약 80%가 러시아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농촌 지역까지 포함된 수치이며 러시아어는 여전히 제2 언어로 널리 쓰이고 있습니다. 6번. 우즈베키스탄이 또 하나의 국가. 우즈베키스탄 영토 내에는 사실상 독립국가처럼 운영되는 특별한 지역이 존재합니다. 이곳은 자체 헌법, 국회, 언어, 민족 정체성을 가진 카라칼파크스탄 공화국입니다. 우즈베키스탄 북서부에 위치한 이 지역은 국토의 약 40%를 차지하며 중앙아시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자치권을 가진 지역 중 하나입니다. 1993년에 제정된 헌법에 따르면 카라칼파크스탄은 우즈베키스탄 내에 속한 조건공화국으로 명시되어 있으며 독립 여부에 대한 국민투표를 실시할 권한도 부여받았습니다. 이는 세계적으로도 매우 드문 자치 규정이지만 2022년 우즈베키스탄 정부가 헌법 개정을 추진하며 카라칼파크스탄의 조항을 삭제하고 분리국민 투표 권리를 폐지하려 하자 현지 주민들의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수도 누쿠스를 중심으로 대규모 시위가 발생했고 수천 명의 주민들이 거리로 나와 자치권 유지와 민족 정체성 수호를 요구했습니다. 국제사회와 여론이 압박 속에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은 해당 개정안을 철회했지만 이후 수많은 활동가들이 체포되거나 탄압을 받으면서 이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민감한 사안임을 보여주었습니다. 정치적인 측면 외에도 카라칼파크스탄은 문화적으로도 우즈베키스탄과 큰 차이를 보입니다. 카라칼파크인들은 튀르크계 언어를 사용하는 민족으로 역사적으로 우즈베크인과는 독립적인 발전 과정을 거쳐왔습니다. 이들의 모국어인 카라칼파크어는 구조나 휘면에서 우즈베크어보다 카자흐어와 더 가깝습니다. 교육과 행정에서는 카라칼파크어와 우즈베크어가 모두 사용되며 많은 마을에서는 아직도 유목 문화의 전통이 남아 있습니다. 특히 따뜻한 계절에는 반유목 생활을 하는 농촌 공동체가 많으며 이들은 유르트라는 전통적인 천막에서 생활합니다. 유르트는 나무뼈대로 된 둥근 구조물에 펠트를 덮은 이동식 거처로 단순한 주거 공간을 넘어 자연과 위조와 자유로운 삶, 조상들의 전통을 상징하는 카라칼파크인이 문화적 정체성 그 자체입니다. 5번. 우즈베키스탄의 관광 명소들. 수도 타슈켄트에서 북동쪽으로 약 80km 떨어진 치임간 산맥과 차르바 코스는 생태 여행과 휴양을 즐기고자 하는 이들에게 인기 있는 여행지입니다. 치임간에서는 산악 트레킹, 언덕을 따라 말을 타거나 하이킹을 통해 계곡의 전경을 감상할 수 있으며 겨울철에는 초보자에게 적합한 소규모 스키 리조트도 운영됩니다. 인근에는 산맥 사이에 자리한 차르바 코스와 인공호수 에메랄드가 있어 수영, 보트 타기 또는 전통 농촌 스타일의 리조트에서 휴식을 취하기에 이상적입니다. 우즈베키스탄 서부에 위치한 키질쿰 사막은 독특한 유목 생활 체험을 제공합니다. 이곳에서 전통 유르트 텐트에서 하룻밤을 보내고
야외에서 바비큐 식사를 즐기며 빛공에 없는 밤 하늘의 별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이 지역의 하이라이트는 광활한 사막 한가운데에 위치한 아야즈칼라 요새유적으로 고대 왕국의 방어 요새였던 이곳에 올라 주변을 조망하면 역사와 문화, 고고하게 관심 있는 이들에게 이상적인 명소임을 실감할 수 있습니다. 우즈베키스탄 남부의 테르메즈는 고대 불교의 흔적이 남아있는 드문 지역 중 하나입니다. 이곳에서는 승려들이 명상하고 생활하던 동굴 사원단지인 카라테페 유적을 탐방할 수 있으며 가까운 곳에는 야외 불상과 부조가 전시된 파야즈테페 유적도 있어 중앙아시아 문화와 불교의 교차점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이슬람 신비주의 건축 양식으로 지어진 아라키말티르미디 영묘도 방문할 수 있으며 파란동과 고요한 분위기가 인상적입니다. 사마르칸트의 서남쪽으로 약 90km 떨어진 샤흐리사부즈는 14세기 유명한 군주 티무르, 타메를란, 위고향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곳에서 가장 유명한 명소는 아크사라이 궁전이 문입니다. 궁전 자체는 남아있지 않지만 높이 약 40m에 달하는 웅장한 문은 중세 건축 기술이 정점을 보여줍니다. 도루스 사우단 영묘단지도 중요한 방문지로 이곳은 티무르가 사마르칸트로 이장되기 전 최초로 안치되었던 장소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관광지 중 어떤 곳이 여러분의 호기심을 가장 자극하나요? 감상과 생각을 함께 나눠주세요. 4번. 우즈베키스탄이 대표 음식들. 우즈베키스탄의 음식은 유목 전통과 정착 농경 문화가 조화롭게 어우러진 결과로 풍부한 맛과 영양을 지니며 신선한 재료와 전통 수제 방식으로 조리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 중에서 프로프, 우즈베크 식잡밥, 는 국가대표 요리로 축제, 결혼식, 가족 모임에서 빠지지 않는 필수 음식입니다. 쌀, 양고기 또는 소고기, 채썬 당근과 양파의 전통 양식 요인들, 강황을 넣고 때때로 건포도나 녹두를 더해 대형 가마솥인 카잔의 장작불로 조리합니다. 전통시장이나 현지 식당에서 쉽게 맛볼 수 있으며 타쇼켄트나 사마르칸트에는 하루 수백 인분을 제공하는 전문 플로프 센터도 존재합니다. 샤슬릭, 꼬치구이, 또 다른 대표적인 길거리 음식으로 양고기, 소고기 또는 닭고기를 양파, 소금, 후추로 양념한 뒤 꼬치에 깨어 숯불에 구워내는 방식입니다. 구울 때 고기의 육즙을 유지하기 위해 기름을 덧바르며 얇게 썬적 양파, 식초 소스, 납작빵과 함께 먹습니다. 특히 저녁 무렵 전통시장에서 고기 굽는 냄새가 퍼질 때 먹는 샤슬릭은 더욱 별미입니다. 나는 우즈베키스탄의 전통 납작빵으로 밀가루, 이스트, 소금, 물을 반죽한 뒤 점토 오븐인 탄두르에서 구워집니다. 납작하게 펴서 가운데에는 나무트로 장식 문양을 찍어 넣으며 슈퍼마켓부터 전통시장까지 전국적으로 판매됩니다. 빵은 우즈베크 문화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뒤집어 두거나 버리는 일이 없습니다. 구운 고기, 수프, 녹차와 함께 곁들여 어디서든 먹을 수 있습니다. 전통 수프 중에서 슈룹하는 양고기와 당근, 감자, 양파 등 다양한 채소를 넣고 끓인 맛고 깊은 맛의 국물 요리입니다. 때로는 토마토나 풋고추도 첨가되며 가을과 겨울철에 특히 인기 있습니다. 마스타바는 보다 걸쭉한 수프로 밥, 고기, 채소가 들어가 한 끼 식사로도 충분합니다. 두 요리 모두가 정식 식당에서 자주 볼 수 있으며 우즈베키스탄 사람들의 따뜻한 한대 문화를 가장 잘 보여주는 음식입니다. 3번. 우즈베키스탄의 다채로운 축제들. 우즈베키스탄은 풍부한 문화유산을 가진 나라로 전통 축제는 지역 공동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꾸준히 계승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나부루즈는 가장 크고 전국적으로 기념되는 명절로 매년 3월 21일에 열리며 고대 페르시아 달력 기준으로 새해를 의미하고 춘분과도 겹칩니다. 이 시기에는 집안을 청소하고 밀싹으로 만든 수말락 같은 전통 음식을 준비하며 가족들이 모여 축제를 즐깁니다. 타슈켄트, 사마르칸트, 부하라와 같은 주요 도시의 광장과 공원에서는 민속공연, 말타기, 씨름 등의 행사가 펼쳐집니다. 가장 독특한 문화축제 중 하나는 수로온따로 주의 보이선, 마을에서 봄마다 열리는 보이순 바우리입니다. 이 지역은 유네스코가 지정한 무형문화유산 보호지로 고대의 위식, 구전서사시, 전통민속춤이 재현되며 남부산악 지역 주민들의 민속놀이와 풍년기원 이식도 함께 체험할 수 있습니다. 여름이 되면 사마르칸트에서는 샤르크타로날라리라는 아시아 최대 규모의 국제음악축제가 열립니다. 동방위선율이라는 뜻을 가진 이 축제는 2년에 한 번씩 세계 각국의 예술가와 공연단이 참가하며 레기스탄 광장의 아름다운 역사 건축물을 배경으로 전통악기 연주, 민속의상 패션쇼, 문화교류 프로그램들이 진행되어 특별한 음악적 경험을 선사합니다.
부하라에서는 5월 말 또는 6월 초에 열리는 비단과 향신료 축제 도인기입니다. 실크로드 무역의 전통을 기리는 이 축제는 전국의 장인들이 모여 이삿짐물, 수공예 자수, 도자기, 보석 등을 전시 판매하며 거리 공연, 전통 의상 퍼레이드, 길거리 음식 시식까지 어우러진 생생한 문화 축제로 진행됩니다. 2번 우즈베키스탄 여행 경비. 우즈베키스탄은 현재 아시아나 유럽 여러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매우 저렴한 여행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숙박의 경우 다양한 호텔과 게스트하우스 옵션이 마련되어 있어 예산에 따라 선택이 가능합니다. 예산이 넉넉하지 않다면 1박당 1020달러, 약 13, 8만 27, 600원, 로도미토리 침대나 기본 싱글룸을 제공하는 현지 게스트하우스를 선택할 수 있으며 대부분 아침 식사, 와이파이, 기본적인 리셉션 서비스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3,050달러, 약 41, 4만 69, 000원, 위 예산으로는 주요 관광지 근처에 위치한 전통적인 우즈벡 스타일로 장식된 중급 호텔에 머물 수 있습니다. 70달러, 약 96,600원 이상을 지불하면 에어컨, 전용 욕실, 호텔 내 레스토랑 등 다양한 시설을 갖춘 34성급 호텔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식사는 매우 경제적입니다. 지역 식당에서는 플로프, 샤슬릭, 남빵, 녹차와 같은 간단한 식사를 24달러, 약 2, 700만 5,500원에 즐길 수 있고 일반 레스토랑에서는 한 끼당 610달러, 약 8, 2만 13, 800원 수준입니다. 타슈켄트나 사마르칸트의 고급 레스토랑에서는 1,525달러, 약 20, 7만 34, 500원 위식사도 가능하며 메뉴나 장소에 따라 가격이 다를 수 있습니다. 단순한 현지 식당에서만 식사한다면 하루 15달러, 약 2만 700원 이하로도 세끼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교통비 또한 매우 저렴합니다. 타쇼켄트 지하철은 1회 이용요금이 약 0.15달러, 약 200원 받게 되지 않으며 도시간 이동은 앞으로 시옵고 송열차를 이용하면 빠르고 쾌적합니다. 이 열차는 타쇼켄트, 사마르칸트, 부하라, 히바 같은 주요 도시를 연결하며 노선에 따라 820달러, 약 11, 00027, 600원 위요금이 부과됩니다. 시내버스나 택시 요금도 보통 2달러, 약 2,700원 이하이며 짧은 거리에서는 매우 경제적입니다. 역사도시에서 운영되는 당일 투어 상품은 보통 가이드와 교통 편이 포함되어 있으며 가격은 2,550달러, 약 34, 5만 69, 000원 정도입니다. 레기스탄, 사마르칸트, 아르크 요새, 부하라, 이창칼라, 히바 같은 주요 유적지의 입장료는 보통 25달러, 약 2, 700만 6,900원 정도이고 유명한 장소일수록 외국인에게 더 높은 요금이 부과될 수 있으나 세계유산 기준으로는 여전히 저렴한 편입니다. 요약하자면 하루 3,050달러, 약 41, 4만 69, 000원 위 예산으로도 알뜰한 우즈베키스탄 여행이 가능하며 하루 6만 100달러, 약 8만 2,800에서 13만 8천원 위 예산이라면 훨씬 여유롭고 편안한 여행을 즐길 수 있습니다. 중앙아시아의 문화, 역사, 자연을 체험하고 싶은 분들에게는 경제적으로 부담없는 이상적인 여행지입니다. 하루 100달러의 예산이 있다면 식사, 숙소, 체험 중 어디에 가장 투자하고 싶으신가요? 댓글로 당신의 선택을 공유해주세요. 1번 우즈베키스탄 여행 시 유용한 팁. 우즈베키스탄 여행을 계획할 때 몇 가지 중요한 팁을 앓고 가면 불필요한 문제를 피하고 여행을 더욱 알차게 즐길 수 있습니다. 여행하기에 가장 이상적인 시기는 봄, 3월, 5월, 과가을, 9월, 11월 초입니다. 이 시기에는 날씨가 온화하고 약 15에서 섭씨 25도, 하늘이 맑으며 계절에 따라 경치가 극적으로 변합니다. 봄에는 들판의 야생화가 만발하고 가을에는 수학기의 붉은 단풍과 황금빛 들판이 아름답습니다. 사막지대인 부하라나 히바 등 일부 지역은 한여름의 기온이 40도를 넘기기도 하므로 더위에 익숙하지 않다면 여름철 여행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즈베키스탄은 중앙아시아에서 가장 안전한 국가 중 하나로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소 매치기, 사기, 호객 행위 는 거의 발생하지 않으며 주요 관광지에서도 안전하게 여행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권과 돈은 안전한 곳에 보관하고 값비싼 물건은 되도록 가지고 다니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우즈베키스탄은 여전히 연금 거래가 일반적이며 신용카드는 타슈켄트의 고급 호텔이나 쇼핑몰 일부에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따라서 공항이나 공식은행에서 충분한 금액을 환전해 두는 것이 좋고
사설 환전은 이조지폐나 불리한 환율로 피해를 볼 수 있으므로 피해야 합니다. 언어 문제도 고려해야 합니다. 우즈베크어가 공용어이지만 일상생활에서는 여전히 러시아어 사용이 보편적입니다. 간단한 인사말 정도의 러시아어나 우즈베크어를 익혀가면 현지인과 친근하게 소통할 수 있으며 길을 묻거나 전통시장에서 물건을 살 때 유용합니다. 대부분이 우즈베키스탄 사람들은 친절하지만 영어를 할 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으므로 참고하세요. 도시간 이동 시에는 기차표를 미리 예매하는 것이 좋습니다. 타슈켄트, 사마르칸트, 타슈켄트, 부하라 등 이 노선은 특히 주말에 빨리 매진되므로 사전에 예약하는 것이 좋으며 우즈베키스탄 철도청 공식 웹사이트에서 예매하면 좋은 좌석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즈베키스탄에 대한 15가지 흥미로운 사실을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이 정보가 여러분이 여행 준비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좋아요와 구독, 공유로 채널을 응원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